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대통령이 담화를 하면 할수록 촛불의 숫자가 늘어나요. 원래는 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도 지난 토요일에도 232만 개의 촛불이 전국에서 타올랐는데요. 자, 비박들이 그래서 그런가요? 확 바꿨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비박들 입장에서는 저번 토요일에 232만 촛불 민심을 보고 아 이거는 탄핵을 동참하지 않으면 정말 새누리당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항의 전화, 항의 문자 엄청나게 받아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비박계도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것으로 이제 뜻을 사실상 변경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또 혹시 뭐 내일이건 모레건 4차 담화를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면 어떻게든 이제 변화가 있을까라는 박근혜 대통령 고민이 있을 텐데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번 주에 3차 담화하고 나서 비박계에서 그런 생각했잖아요. 아니 물론 안다는데 뭐 굳이 탄핵할 필요 있을까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정치권은 흔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가 국민들은 못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예. 또 뭔가 꼼수가 있구나. 또 그 사이 어떻게 할 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박계 입장에서도 지금 뭐 뭔가 이 상대방을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예. 어떤 방식으로 이제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권들도 흔들리기 어렵다고 보는 게요. 어떤 지금 논의를 하더라도 이미 뭐 4월 퇴진을 갖다가 좀 진지하게 말씀하셨으면 모르는데 이제 한다 그래도 그것이 설득 구조를 지금 이 촛불 민심에 대해서 갖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기 때문에요. 지금 비방만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당조차도 지난번에 9일날 탄핵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9일로 바꾼 것에 대해서 2일날 지금 2일날 하려다가 9일로 바꾼 예. 거야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이제 항의 전화와 그 문자 메시지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4차 담화를 하면 뭘 할까? 일부에서는 이제 그 뭐 탄핵 전에 무슨 언제까지 퇴진하겠다고 말씀할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그것은 큰 정부의 영향을 못 줄 것 같고요. 굳이 필요하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3차 때 경위를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으니까 바로 이제 가까운 시일이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경위를 마지막으로 한번 진짜 진솔하게 얘기해 보는 것. 물론 그거조차도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먹혀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만은 그거 정도가 하나 남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아까 뭐 새누리당 비박이 이렇게 돌아선 것은 새누리당은 공중분해라든가 대통령의 명예를 생각했다고 하면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정치 생명이 끊어지게 생겼다는 것을 절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들은 자기 배지가 더 중요하지. 지금 상황에서 뭐 당이 어떻게 되겠다. 대통령 그래도 우리가 의리를 지켜야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잘못했다가는 저 촛불에 완전히 우리 정치 생명까지 불타겠다. 그런 절박감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뭐 4차 담화를 하든 안 하든 선택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나 있다면은 내가 당장 물러나겠다. 민심에 따라서 내일이라도 물러나겠다. 뭐 이렇게 딱 선언하고 물러나는 거 외에는 선택지는 없다고 보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7, 8일쯤에 뭔가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얘기는 하지 않겠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9일 탄핵이 거의 가결된다 해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직무정지로 들어가고 뭐 헌재 판결이 남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7, 8일 정도에는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무슨 얘기를 무슨 정치권한테 비박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 즉시 퇴진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있다고 보세요?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에 즉시 퇴진하면 뭐 탄핵 사유가 소멸한다, 그죠? 예, 뭐 즉시 퇴진하면 탄핵은 필요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탄핵 사유가 진짜 소멸됐다고 보십니까, 법적으로? 저는요, 네. 기본적으로 탄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복잡하게 여러 정치 구도 뭐 이런 거 얘기하기 싫고요. 우리 법에 탄핵이라는 제도를 명시해 놓고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 예. 이런 때 쓰라고 만드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냥 이런 때 쓰라고 만드는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다면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즉시 퇴진하면 탄핵 사유 소멸한다는 의미는요.
그러니까 탄핵을 하는 게 대통령 지위에서 이제 물러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일단 굳이 말하면 불명예스럽게 퇴진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퇴진을 해버렸으면 탄핵 사유는 소멸이죠. 그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이게 탄핵 사유를 소멸이라고 하면 또 시청자분들께서 아니 지금 잘못한 게 많아서 피의자가 됐는데 그걸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저도 지금 그 얘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거는 검찰 수사 통해서 재판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투트랙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행이 되는 거고 대통령이 물러나면 이제 말 그대로 대통령 자리에 사람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탄핵을 합니까? 이제 그런 의미의 예. 이제 탄핵 사유 소멸이라는 취지를 밝힌 겁니다. 즉각 퇴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요. 만약에 즉각 퇴진을 생각했으면은 좀 진작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뭐 이런 것까지 계산하는지 몰라도 지금 즉각 퇴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편에 따라서 버텨주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전국상으로 유리하다는 그런 계산을 좀 하시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탄핵을 당하면 탄핵을 당했지 지금 당장 뭐 그냥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4월 퇴진 약속이라는 것은 지금 앞서서 여러분이 말씀한 것처럼 큰 의미가 없고요. 자, 만일 말이에요. 즉각 퇴진을 안 하면 두 번째 가능성이 뭐냐면 4월 퇴진인데 4월 퇴진은 전혀 안 먹힐 것 같다라고 만약 생각을 한다면 거기 두 번째 내가 2선으로 후퇴하겠다. 4월까지 난 모든 정권을 당신들이 총리 그냥 아무나 추천하셔. 내가 다 저거 하고 그 사람한테 모든 거 다 주고 난 그냥 4월까지 있다가 난 가겠다.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저는 뭐 정치권은 물론이고 아니 국민들은 물론이고 정치권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왜요? 2선 퇴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권한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부서권도 있는 것이고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탄핵을 통해서 확실하게 대통령이 물러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확실히 물으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뭐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전국이 정돈이 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아요. 또 탄핵이 되더라도 황교안 총리 물러나고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그 헌재 결정 기다리기 전에 빨리 하야하라 이런 뭐 목소리가 나올 걸로 보는데 지금 뭐 2선 후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치권에서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고 박사님 얘기 예를 간단하게 들면 이거 아니에요? 뭘 믿고 2선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은 4월 뭐 6월 대선 4월 퇴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믿을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비박을 보세요. 뭐 김무성 대표 같은 거 대표적인 분들 아닙니까? 아니 탄핵에 앞장서겠다더니 그 불분명한 그 3차 담화를 보고 싹 바뀌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더니 또 촛불을 보니까 또 다시 해고를 해버렸어요. 유턴을 해버렸어요. 정치인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 변화가 오면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정치적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나 정치권도 믿을 수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저 4차 담화를 나오더라도 지금 1, 2, 3차 담화의 가장 큰 흐름 중에 하나는 본인을 잘못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주변을 주변을 챙기지 못한 불찰이다. 이것만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4차 담화에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뭐 주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내가 잘못하고 내가 챙기지 못한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선 위에서 뭔가 그게 가능할까요? 또 4월도 아니고 제가 본다면은 그러면은 4월이 너무 길다고 하면 최소한도의 그런 대선 준비 기간을 감안해서 뭐 2월이든가 확 앞당겨 가지고 야당은 1월 얘기했지 않습니까? 추미애 대표가. 그러나 지금 바로 퇴진할 경우는 60일이라는 그 선거 기간 그것을 감안할 때는 너무 여러 가지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혼란이 있으니까 적어도 어느 일정 정도 텀을 준다는 차로서 2월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은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은 사실 그 2선 후퇴하고 4월 달에 퇴진하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명확하게 지켜질 수만 있으면 일견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이 내포하고 있는 불안정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탄핵이 뭐 지금 뭐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 1월에 끝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특검 기간 6개월. 끝나기 전까지는 쉽지 않고요. 예. 6개월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예. 그건 못 지킨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다 이번에 탄핵 소추안 보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의혹이 너무 많아서 그거 하나하나 정리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면 이제 누가 대응을 하나요? 황교안 총리가 대응을 하잖아요. 지금 촛불 민심이 또 그걸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론적으로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못 믿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보장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글쎄요. 아니면 국민들은 아니야 그냥 탄핵으로 가 이렇게 나오면 왜냐하면 그건 제도의 그렇죠. 정말 제도적인데. 제도적 그게 제도적 절차적 퇴진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죠. 볼 이제 수 그게 있는 거죠. 나오면 예.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나갈 수 있는 안을 국회에서 만든다 모르겠는데 아니요. 지금 야당 탄핵 입장에서는 자체가 제도적 절차적인 과정 아닌가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일단 법으로 정해진 가장 확실한 네. 과정이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에 있어 불확실한 부분, 뭐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대행 체제 이런 문제가 생길 것들을 감안해서 합의하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네.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까지 나오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촛불이 무서워서라도 합의하기 좀 힘들어요. 예. 근데요. 저도 예. 마찬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일부 정치권에서는 지금 무조건 탄핵을 하는 것보다도 좀 이선 후퇴를 시키고 약간 시간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특히 야당은 지금 탄핵이라는 호랑이 등에 탄산에 달려가는 겁니다. 거기서 떨어지면은 진짜 사망한다 이런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요. 그런 사고보다는 자건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탄핵을 중지시킬 힘은 없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일부 또 강경파는 또 어차피 이렇게 돌진을 해갖고 만약에 탄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큰 손해 볼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또 한편의 또 극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촛불이 청와대에서 여의도로 옮아가면서 뭐 새누리당이라든지 또 탄핵에 반대한 움직임을 보이는 쪽을 다 태워버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아무도 그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그 행동을 보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하얀 날짜를 명시하고 그 순간 이선으로 후퇴를 한다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탄핵으로 그대로 가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오히려 이 박근혜 대통령 사고는 그렇게 가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 사이에 변호사 선임하고 특검에 대비하고 자 헌재 가가지고 한번 겨뤄보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기 시작했어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사고를 이렇게 보면서 왜 그러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자세한 내용을 뭐 브리핑을 한번 하겠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하시면 이제 오히려 더 커지겠지만 이분은요 범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고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범죄라는 거는 고의가 없으면 사실 죄가 안 되거든요. 과실을 빼놓고는. 그러니까 범위가 없다. 선의의 어떤 그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런 식으로 그 뭐 하얀 날짜 정해놓고 지금부터 이선으로 빠지겠습니다. 이럴까요? 저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그냥 탄핵으로 가는 걸 받을 가능성도 한편으로는 있어 보입니다. 말씀했던 거랑 약간 유사한 게 친박 쪽에서도 날짜 박으면 이선 후퇴는 없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벌써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 것들이.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날짜만 박을 거면 4차 담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걸 뛰어넘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거 즉시하야 아니면은 뭐 이선 후퇴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뭔가 그래도 국민들이 저 정도면 해볼만 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게 아닌 이상은 지금 현실적으로 뭐 한번 그 담화보다는 브리핑 비슷하게 한번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때 기자 질문하니까 그거는 하면 사실상 더 역효과가 날 걸 다 잘 알 거예요. 아마 청와대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제가 뭐 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지금까지 선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말 바꾸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해도 괴격이 무효. 그래서 사실 뭔가 획기적인 게 아니면 날짜 정도 박을 거면 4차 담화는 안 하고 그냥 탄핵으로 진행되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훨씬 청와대 입장에서도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어쨌든 내일 청문회가 또 있죠. 그러니까 선의 문제가 또 어떻게 번질지는 내일 청문회를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